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고대 문서에 새로운 조각 약 80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록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2021년 한 고고학자 팀이 6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굴에서 나온 소리야. 내 말 들려? 들려. 빨리 와. 놀라운 걸 발견했어. 정말? 뭘 찾았는데? 그들이 발견한 건 단순한 성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감춰진 그리스어로 기록되고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어떤 이유로 봉인된 이야기였다. 그러다 기술이 개입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누락된 조각들을 연결하고 침묵했던 것들에 목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해 두루마리를 해독했고 그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15단의 텍스트가 발견되었다. 고요함은 사라지고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스가랴는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에서 다가올 메시아 왕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동굴로의 하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고학자들이 유대의 한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단순히 뼈나 토기를 찾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60년 넘게 먼지와 시간 속에 묻혀있던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놀라움은 나중에 인공지능이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먼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 연구원들은 절벽 끝에서 80m 높이의 가파른 경사면을 로프를 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의 오린 아벨만과 그의 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위 깊숙한 곳에는 고대 문헌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문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해 두루마리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자꾸 부서지기 쉬운 이 조각들은 수세기 동안의 열과 부식, 그리고 침묵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벨만은 발견된 조각들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작은 조각들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각이라도 제대로 된 위치에 놓기우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팀은 마치 직소 퍼즐처럼 일부 조각들을 재조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서히 구절과 의미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과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동굴은 공식적으로 8번 동굴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공포의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동굴 안에서 발견된 것들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르러 이기엘 야단 교수와 야난 아하로니 교수 같은 탐험가들이 이미 이 유적지를 조사했었다. 네그브 지역의 베다윈족조차도 이곳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의 발견은 섬뜩한 그림을 그려냈다. 서기 35년경 바르코크바 반란이 진압될 무렵 유대인 남녀노소 약 40명이 이 동굴에 피신했습니다. 로마군은 재빨리 그 지역을 포위하고 절벽 바로 위에 진을 쳤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절망적인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갇혀 목마르고 잊혀진 채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해골은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동굴은 음산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현재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파편들은 같은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도구 덕분에 학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고대 문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아남은 두루마리들에 대해서 말이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공포의 동굴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때로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아주 작은 디테일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기도 한다. 이번에는 흙먼지처럼 보이는 작은 얼룩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겔 야단 교수와 요하네스 아하론이 교수가 동굴을 조사한 지 60여 년 만에 과학자들은 더욱 발전된 도구와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다시 동굴을 찾았다. 동굴의 건조하고 보호된 외딴 환경 덕분에 안에 남아있던 유물들은 잘 보존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업 환경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어두운 조명과 두꺼운 먼지층 때문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팀원 중 한 명인 고고식물학자가 아주 작은 조각들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먼지로 뒤덮인 그 조각들에서 잉크 자국, 즉 글자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것들은 고대 두루마리의 조각들이었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던 미묘한 단서였지만 새로운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습한 지역에서는 그 조각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막 동굴 안에서 그 두루마리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숨겨진 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이야기는 1940년대 가장 초기의 조각들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대부분 쿰란에 살았던 공동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집단이 독특한 신념과 경전을 가진 유대교 종파인 에세네파라고 생각하지만 이 견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가 그토록 특별한 발견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익숙한 종교 서적의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과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던 유대교 경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형성했던 신념과 논쟁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초기 기독교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 매혹적인 여정에 한 걸음 더 깊이 빠져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와 바구니 그리고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쌓인 건조한 흙과 먼지 아래 숨겨져 있던 동굴은 서서히 오랫동안 잊혀진 세계의 조각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두루마리 조각들과 함께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입구 근처 평평한 돌 2개, 바로 아래에서 어린아이의 미라 유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6세에서 12세 사이로 추정되는 이 아이의 시신은 머리와 몸통이 천으로 감싸인 채 태아 자세로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고 발은 드러나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또 다른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아이를 이렇게 세심하게 안치한 것은 의도적이고 정성스럽게 매장했음을 시사한다. 이후 검사 결과 유해는 약 6,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발견은 오래된 것뿐 아니라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동굴의 건조한 공기는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기후와 매장 방식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시신이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작은 시신은 마치 먼 과거에서 온 조용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팀은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커다란 바구니를 찾았는데 그 상태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완벽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으며 분명히 수납용으로 디자인된 이 바구니는 약 100리터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바구니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거의 9,0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린 아벨만은 이와 같은 발견이 연구자들에게 초기 인류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토기가 존재하기 이전 시대인 신석기 시대 비기의 유물입니다. 이는 근동 지역 사람들이 수렵 채집 생활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던 시대를 보여줍니다. 초기 농경 마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착하여 식량을 재배하고 견고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는 단순한 저장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삶의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동굴은 두루마리와 고대 유물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초기 인류의 생활 방식, 자녀 양육 방식, 물자 저장 방식 등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이야기의 새로운 층을 더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아리처럼 말이죠.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모든 것이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각나고 닳고 부서진 채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담고 있을 만큼 강렬합니다.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조각들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일부 조각들은 서로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 총 80여 점의 양피지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상세한 연구를 통해 이 조각들이 소선지서 두루마리로도 알려진 12지신 두루마리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일부는 이전에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 초 나할 하베르 지역의 베다윈 부족이 유사한 조각들을 발견하여 예루살렘에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조각들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연대나 보존 상태뿐만 아니라 그 언어적 특징 때문입니다. 이전 발견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서들도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도로 쓰여 있었습니다. 연구자 오린 아벨만은 이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성경 문서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어 두루마리는 이 지역에서 매우 드뭅니다. 필체를 보면 두 명의 다른 서기관이 작업했으며 각기 약간씩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의 정확성은 가장 잘 알려진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전통적인 70인역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만은 이 두루마리가 여전히 원래의 두루마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70인역본의 변형 또는 재해석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서를 사용했던 공동체들이 성경을 보존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양피지의 질감은 같은 지역에서 이전에 발견된 조각들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연구자들이 이 조각들이 수년 전에 발견된 것과 동일한 두루마리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문 자체는 유대교 성경과 기독교 구약 성경에 모두 포함된 12권의 예언서에서 발췌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새로 복원된 조각들에서 약 11줄의 글을 식별해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나임서에서 나온 것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흔들리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도덕적 책임과 바빌론 유배 이후 공동체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정함과 정직한 판단을 장려하고 해로운 생각과 거짓 약속을 경고합니다. 비록 조각들은 작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 자료들은 고대 문헌이 어떻게 읽히고 복사되고 공유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남아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 연구자들은 성스러운 경전이
시간과 문화를 넘나들며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땅속에 묻혀 거의 잊혀질 뻔했던 이 양피지 조각들에는 한때 그것들을 소리내어 읽고 전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연결되는 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두루마리 한 두루마리 한 두루마리, 고대 잉크를 디지털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고대 유물을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되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진은 공포의 동굴에서 발견된 깨지기 쉬운 유물 조각들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조각들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았고 어떤 것은 손톱만 했습니다.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마모되고 부식되면서 금이 가고 변색되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복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상을 초래할 위험도 항상 존재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주목했다. 그들의 목표는 숨겨진 메시지나 암호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목표는 간단했다. 그들은 남아있는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원본 텍스트를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모든 조각을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빛 아래에서 스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희미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 복잡한 단계였습니다. 연구팀은 광학문자 인식, OCR 기술을 사용했는데 현대 인쇄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대 문자를 읽도록 특별히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희미해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리스어와 초기 히브리어 글자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각 글자는 한 획 한 획 천천히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스캔하고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각들이 디지털화되자 딥러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방대한 고대 필사본, 두루마리, 비문 모음집을 기반으로 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여러 조각에서 나타나는 패턴, 필체, 두루마리 배치, 심지어 잉크 종류까지 식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는 무엇을 밝혀냈을까요?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특정 두루마리들이 같은 출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체, 바느질 방식, 파피루스 질감 등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문서가 세심하게 제작되고 복사된 조직적인 필경 작업장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멀리 떨어진 고립된 공동체에서도 질서와 의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것을 인공지능은 잉크가 드러내는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고대 문자 아래에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캔 데이터가 처리되고 축적됨에 따라 연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세부 사항처럼 보였지만 인공지능이 두루마리를 더 깊이 분석하자 인간적인 사적인 무언가를 감지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글자 그 자체를 넘어선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일까? 다중 스펙트럼 영상과 머신러닝 기술은 이미 희미해진 글자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고문서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 알고리즘들은 단순히 언어를 읽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움직임 패턴, 즉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미세한 불규칙성까지 포착했습니다. 누군가의 필체에서 긴장감을 알아차리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작은 획이라도 쓰는 사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글자가 살짝 기울어지거나 잉크가 중간에서 옅어지는 것은 미묘한 단서, 필압의 변화, 망설임, 불규칙한 흐름 등을 드러냅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손길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각각의 변화는 수세기 동안 훼손되더라도 보존될 수 있는 고유한 지문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조각이 유독 눈에 띄었다. 나임서에서 발췌한 것이었다. 처음 봤을 때는 급하게 쓴 듯, 심지어는 지저분해 보였다. 굵은 글씨는 잉크가 묽어 보였고, 어떤 글자는 기울어져 있고, 어떤 글자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것을 단순한 부주의함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획 속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 정도의 세밀한 움직임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글쓴이는 병에 걸렸던 걸까? 두려움이나 노령으로 손이 떨렸던 걸까?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성경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어 있었던 것일까? 그 순간 두루마리는 단순한 고대 기록물이 아니라 생존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었다. 단순히 종교 서적뿐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의미를 지키려 애썼던 손길로 만들어진 감정의 기록이기도 하다. 누가 그 한 줄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손길의 압력과 손목의 떨림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현대 기술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그 두루마리를 따라가며 그 흔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조각들이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는 듯 했을 때 또 다른 의미의 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 언어, 역사를 하나로 엮어주는 의미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자들은 한때 에시네파와 같은 단일 집단이 두루마리를 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분석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생각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잉크 구성, 화학적 조성, 양피지 질감, 필체 등 미세한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두루마리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뿐만 아니라 그리스어와 고대 히브리어로도 쓰여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주로 신성한 이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편들이 쿰란 유적지를 훨씬 넘어 와디 무라바나 공포의 동굴 같은 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의 공동체가 모두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로 이때 인공지능 기반 분석이 수십 년 동안 이해 없이 받아들여졌던 생각들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미세한 언어적 차이를 추적하고 이를 알려진 지역별 문자 양식과 비교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루마리들이 제작되고 복사된 방식이 매우 균일했다는 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조직화를 시사했습니다. 일부 조각에서는 의도적인 수정, 덧칠한 잉크,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비상시에 서둘러 무언가를 구하려다 급하게 꿰맨 듯한 가장자리에 바느질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누가 담당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었을까요? 한때는 고립된 한 종파의 노력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집단, 어쩌면 공동체의 공동작업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견된 공포의 동굴 조각들에서 나타나는 일부 텍스트 변형은 쿠만 컬렉션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통치 시대에 도시와 더 가까웠던 다른 유대인 집단에서 알려진 버전들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공포, 생존, 아니면 지식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성스러운 경전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임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이 제2성전 파괴 이후에 혼란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믿습니다. 도시들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면서 두루마리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어떤 두루마리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옮겨지거나 동굴 속에 숨겨지거나 심지어 죽은 자들과 함께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는 서기관들, 적진을 조용히 지나가는 전령들,
무거운 돌 아래에 경전 묶음을 봉인하는 수호자들. 저희와 함께한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